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양한 주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쉘 주형법, 그 다음에 CO2 주형법,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몰드 캐스팅 프로세스, 로스트 왁스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거, 원심 주조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entrifugal Casting Process라고 하는데요. 원심 주조 뭐냐? 자, 용융 금속을 주입 응고시킬 때 주역을 고속으로 회전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고속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통형이 있으면 계속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하는. 그래서 이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심 주조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몰튼 메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터로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표면에서부터 캐스팅이 발생하기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원통형의 우리가 주조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요. 이 용융 금속이 주역 내에 고속으로 유입되고 분포된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불량을 방지한다. 그래서 여기서 유동성 불량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유동성 불량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속으로 쭉쭉 들어가서 꽉꽉꽉꽉 차주기 때문에 유동성 불량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융 금속에 높은 압력이 걸리게 되므로, 왜냐하면 계속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끝부분, 이제 원통의 이 끝부분에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주물의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고 기공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형태에서 수도관이나 아니 원통형을 만들 경우에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려면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게 만들어지려면 내부에 이 코어에 해당하는 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 요 안에 내부에 뭐가 꽉 차 있어야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심지 코어가 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 원심 주조법을 하게 되면은 코어가 필요 없습니다. 코어 없이도 이런 식으로 관 형태, 봉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작업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다량 생산이 가능하다. 많이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탕구나 압탕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바로 부어주면 됩니다. 바로 뺑뺑뺑뺑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탕구나 압탕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원심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심 주조법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true, 진짜라는 거죠. 진짜 진 원심 주조법. 그 다음에 semi, 반 원심 주조법. 그래서 이 진 원심 주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원통형의 용기에 넣어가지고 이 수직 또는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기에서 여기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에 따라서 이 회전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진 원심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코어가 필요 없고 기공 같은 것들이 거의 없게 되겠고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재질이 치밀하고 코어나 압착 탕도가 없으므로 생산성과 횟수율이 높다라는 게 이 진 원심 주조법,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뺑뺑뺑뺑 돌아가는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반 원심 주조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칭축을 수직 회전축으로 하여서 회전한다. 이런 건 어떤 거 만들 때 하냐면은 자동차 바퀴나 도르래 같은 거, 톱니바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하는데, 밑에 그림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 형태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요렇게 요 방향으로 돌아가고, 요쪽에서 보시면은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반원심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 때문에 주물 중간 부위가 얇다 하더라도 탕구로부터의 압탕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제 압탕 효과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압탕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것도 쌓고 요것도 만들고 그 위에 또 쌓아서 만들고 또 쌓아서 만들고 또 쌓아서 만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적층 주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회수율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와서 반갑다. 자, 센트리피규어 캐스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드라이브 모터가 있고, 자, 여기서 드라이브 롤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팅 롤러가 있고, 이 롤러로 이제 돌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위쪽에 보이시죠? 저 위쪽에서 이제 몰튼 메탈이 이 돌고 있는 몰드 내부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독하라고 하면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통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센트리피규어 포스입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 형태가 되죠. hollow 캐스팅이니까 이게 속이 비어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원심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원심 주조법, 세마이 센트리피규어 캐스팅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바퀴나 도르래나 톱니바퀴 만들 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직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축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뭐 계속 또 쌓아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저를 제거한 다음에, 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서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 테이블이 돌아간다 그래요. 플라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집어넣어 주는 게 있죠. 피딩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저기 되게 다양하게 생겼죠. 이렇게 뭐 스몰 몰드, 센트럴 스프루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기 돌려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 저런 모양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또 중심축에서부터 가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 뭐 반원심 주조의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응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몰드 하나만 가지고도 동그란 모양, 그 다음에 뭐 네모난 모양, 길쭉한 모양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이캐스팅 보시겠습니다. 다이캐스팅은 이 금형을 쓰는 겁니다. 금형, 다이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다이캐스팅에도 또 두 종류가 있는데, 그림 먼저 보실까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 다이가 있는 거거든요. 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 핫 챔버 다이캐스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금형이 있는 이쪽으로 이제 용탕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바로 다이캐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 핫 챔버 다이캐스팅 각각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 이 녹는 점이 높은 카파압금 등의 주조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대형, 그 다음에 대물 이런 것들의 생산이 가능하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제 용해로와 가압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용해로와 그 다음에 용해로와 가압실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녹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사이클마다 슬리브의 주탕에서 플런지로 금형 내에 사출.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주조 압력을 높게 갖고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조 사이클 타임은 또 핫챔버 방식보다 더 길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주조일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콜드 챔버 다이 캐스팅이 있고, 핫 챔버 다이 캐스팅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녹는 점이 낮은 경우에 만든다라는 것이겠고, 얇고 복잡한 모양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출부가 용탕 안에 있기 때문에 주탕할 필요가 없다. 사출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출부가 용탕 안에, 사출부가 이 용탕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되는 거예요? 콜드 챔버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 밖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핫 챔버는 이 용탕 안에서부터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핫 챔버예요. 그래서 가압실이 용해로 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압실이 용해로 안에 담겨져 있어서 플런지로 용탕 사출한다. 아까 우리가 콜드 챔버는 어땠습니까? 용해로와 가압실이 분리돼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가압실의 구조상 주조 압력이 낮게, 당연히 이렇게 뭐 이 안에 들어있는데 높은 압력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화물 공기 혼입이 적다라는 것은 장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다이캐스팅,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제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핫 챔버 다이캐스팅을 각각 다시 보시게 되면요, 콜드 챔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해로가 되겠죠. 용해로에서 이제 플런저에서 이제 가압실이 분리돼요. 쭉 부어가지고 여기서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이겠고, 핫 챔버는 요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탕 내부에서 플런저가 있어가지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쭉 눌러서 쫙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핫 챔버 다이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를 보시고 우리가 또 이것도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자 그럼 지금부터 핫 챔버랑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래서 내 채널에 와줘서 반갑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이캐스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일단 먼저 핫 챔버 다이캐스팅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비를 설명하고 있죠. 계속 이제 자기 사이트 방문하라고 하지만, 자 여기서 다이가 있고 움직이는 다이가 있고, 픽스 고정된 다이가 있고요. 그다음 퍼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니스에서는 이게 용해가 일어나겠죠. 이 클로징 다이로 이제 닫아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이제 핫챔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밑에 램이 있고요. 쟤를 이제 눌러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몰튼 메탈이 조 인렛 노즐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조 따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램이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얘들이 갈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플런저가 이제 밑으로 향하게 되면은 용탕이 이제 몰드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응고가 되고 나면은 저 부분을 분리하면 되겠다. 열어서 분리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콜드 챔버 다이캐스팅입니다. 이거는 따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용해로와 따로 있는, 이것도 또 구독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인젝션 유닛, 그 다음 뼈넬, 그 다음에 픽스 다이, 무빙 다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튼과 타이바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 다이를 닫아주는 저런 형태. 이제 밖에서 부어주는 플런저가 있고, 이제 숏 슬리브가 있는데, 스프루가 있고, 캐비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밖에서 부어주는 형태. 몰튼 메탈 부어줍니다. 지금 얘가 이제 뜨거운 애가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레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플런저가 눌렀죠. 그러니까는 제가 쑥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콜드 챔버, 핫 챔버는 조금 다른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뒤로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콜드 챔버로 만든 것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이캐스팅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공 다이캐스팅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다이캐스팅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캐스팅 하는데 이게 이제 진공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 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제품의 퀄리티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진공 다이캐스팅은 캐비티 안을 이제 감압해서
다이캐스팅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속 고압의 새로운 다이캐스팅 방법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출의 타이밍 제어, 그러니까 언제 이게 사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극탕 방법이나 실링법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진공도를 한 10kPa 이하로 해서 다이캐스팅 해가지고 다른 뭐 T6 열처리나 용접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요, 아까 다이캐스팅 비슷한 건데 이 베큐um 탱크가 있죠. 내부가 이 베큐um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큐um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 그 주조품의 그 물성 특성이 굉장히 조직이 치밀한,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왜냐하면 내부 다른 곳에서 뭐 이런 불순물이 들어갈 염려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뭐 이제 고가고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이 조금 단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겠죠. 이게 이제 진공 다이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보실 것은 이제 진공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제 진공으로 하는 건데요. Vacuum Casting Process다. 진공으로 하는 것이다. 자, 이건 이 내부가 진공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진공 다이캐스팅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공으로 하는 건 다 진공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내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진공으로 되도록 이 베큐um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기를 쫙쫙쫙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캐스팅된 소재가 엄청나게 이제 우수한 그러한 그 특징, 물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공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진공 주조법의 특징으로는 당연히 진공 속에서 하기 때문에 수소, 산소, 질소 등 유해가스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유해가스가 잘 안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소 같은 요새 수소 유기 균열과 수소에 의한 결함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수소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한 결함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가스 및 비금속 개재물 감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의 기계 내식성, 가공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진공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금속들이 있어요. 활성 금속. 그러니까는 반응을 잘하는 금속들이죠. 그러한 금속들의 경우에는 진공을 안 하면은 용의 주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활성 금속의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성질이나 품질의 향상은 현저하다.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진공을 했을 경우에는 주물사로 만드는 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모래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진공 잡아서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모래 내부에 공기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대형의 경우는 더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성질은 웬만한 것들이 다 좋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진공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요까지 이제 보시고요.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베큐um 캐스팅 프로세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Renishaw has developed a range of vacuum casting systems along with class-leading customer support. 베큐um 캐스팅 왜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Master models can come from a range of sources. Typically, these are stereolithography models, but the increasing range of CAD 3D printers are also a useful source. 만드는데 뭐 3D 프린터로도 만들 수 있고요. The vacuum casting process involves encasing a master model in two-part liquid silicone rubber. 그래서 뭐 실리콘 러버 같은 Vacuum is then 것들이 applied to the mold to 이렇게 remove 꽉 any 채워줄 trapped 수 air 있습니다. bubbles, and then cured in an oven at around 40 degrees Celsius. 그래서 이 40도 정도 온도에서 And the 하고요. master model removed, leaving a mold cavity perfectly 이쪽에 replicating the master 저기 model. 나오죠. 이제 The mold master segments are mold then put 나오고. back together and secured. 얘를 잘 Mold 보관해야 is 됩니다. preheated in 쟤를. an oven to 70 degrees Celsius, ready to be placed in the bottom compartment of the vacuum casting machine. 70도 정도 온도에서
자, 이 실제 장비죠. 이 백큐음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큐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을 잡아주는 Polyurethane 거죠. materials consist of two components, A and B. A와 B랑 For 투 casting,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these 있다고 materials are 하고요. weighed and any required pigment added. The casting resin's components are mixed under vacuum to release any gases which would otherwise compromise the quality of the finished part. 그래서 백큐음 상태에서 두 개를 섞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In addition to the standard mixing cup, a heated cup is also available to enable wax patterns to be cast. 두 개를 이제 섞어줬죠, 이렇게. Once fully mixed, the resulting casting medium is then automatically poured into the silicon mold in the lower chamber.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자동으로 계속 할 수 있다. When the casting phase is complete, the mold is typically placed in a curing oven at 70 degrees Celsius 안에 이제 채워 넣었죠, 그죠? before the halves are separated and the molding 70도. removed. 이제 저런 형태가 하나 나오고 아까 주황색으로 넣었던 것처럼. Once the finished part is removed, the mold is ready to be used again. This highly versatile system can be used to produce a huge range of 이 a 정도로 이제 comprehensive 보시면 supply 되고요. of two parts. 예, 잘 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알아봤던 것들은요, 우리가 이 원심주조법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뭐 진공 다이캐스팅, 그 다음 진공 주조법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주조법들을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